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골의 삶의 수수께끼 중에서도 그의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그의 정신적인 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의 영혼의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그의 고향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 그리고 러시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루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역시도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그의 삶의 편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809년 우크라이나 폴타바의 바실리옙카 마을에서 태어나서 1821년에 이웃 현에 있는 예진 시의 기숙학교로 유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1828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상페테르부르크로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831년 직강가 근교 마을의 야회에 제1부를 발표하면서 그는 러시아 문단의 총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1836년 봄에 초연된 감찰관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왜곡과 또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에 환멸을 느껴서 그는 로마로 떠납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신적 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37년부터 로마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로마 체류 기간은 1848년까지입니다. 12년이죠. 그 중간에 그는 고향을 잠깐 방문하고 또 출판을 위해서 페테르부르크를 잠깐 방문한 것 이외에는 거의 로마에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적인 위기를 느끼고 여행을 그 로마를 중심으로 자주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유럽 일대를 잠깐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낸 대표작들이 바로 죽은 온 일권, 외투, 그리고 초상화와 따라스 분리바 수정본, 그리고 그의 그 이전의 작품들입니다. 그는 1842년까지는 로마를 자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거의 예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1840년에 러시아 정교 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 그는 정교 신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는 1840년 중후반에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내면의 정화를 위해서 그것을 통한 죽은 혼 제2권의 창작을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와 카톨릭의 교부들의 종교서적도 읽고요. 또 중세 카톨릭 그 종교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상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서구 경건주의의 영향을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관을 정립해 가면서 그는 러시아 정교를 토대로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의 토대를 둔 낭만주의 문화를 대거 결합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로마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소망하기도 했던 예루살렘으로의 성지 순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48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모스크바로 완전히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획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서 영적인 변형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무덤가에서 그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마도 자신의 죽은 온 2권의 완성과 그리고 그것을 읽을 러시아 독자들의 영적인 변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의 무덤가에서 영적인 변화의 체험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지 순례가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비판적인 시각과
그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의 내면에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가에 의하면 고골은 1848년에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또 당시 정교의 본산지로 널리 알려졌던 그리스의 아토스 섬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성지순례지로 정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장거리의 성지순례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는 19세기 러시아 정교의 성지로 부각된 옵디나 수도원을 1851년에 세 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 정교 사제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는 오랜 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또 자신의 작품에 그 열광적인 그런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정신적인 어떤 동반자로 간주되기도 하는 그런 슬라브주의자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그 슬라브주의자들 중에 대표자인 악사코프의 영지 아브람제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이미 로마에 체류할 때 카톨릭 문화 예술에 심취하고 로마를 자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 슬라브주의자 친구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840년대 후반에 이 성서를 읽고 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더욱더 이 작가의 삶을 수도사의 삶과 결부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슬라브주의자 친구들은 그를 비판을 합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그가 엄격한 교리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러시아 정교 사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옵디나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골이 자신의 죽어놓은 제2권을 졸작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골의 편력은 그의 작품 세계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의 첫 단행본인 낭만주의 목가 한스 큐엘가르테는 주인공 한스가 그리스를 정신적인 이상향으로 삼고 그곳으로 편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역작인 죽은 혼도 꽃베이가를 모아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서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치치코프의 편력을 소재로 합니다. 이렇듯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서 발견되는 여행의 모티프를 모두 고려해보면 그의 끊임없는 편력에는 러시아 정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문화에도 각인되어 있는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830년대 러시아 그 문단을 지배한 낭만주의 사조에서 그 낭만주의 서사시의 주인공들이 머나먼 이상향을 찾아서 편력을 떠나는 것도 어쩌면 이 고대 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성지순례의 그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골은 어린 시절부터 키예프를 러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에 그는 키예프를 러시아의 로마라고 부르는 러시아 낭만주의 문화를 접합니다. 그래서 그가 1833년 말에 쓴 1834년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보면은요. 그는 북방의 도시 빼제르부르크의 번잡하고 비속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 곧 태고적부터 신에 의해 약속받은 나의 아름다운 키예프로 이주할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학과 교수로서 독일 보편사를 가르치는 그런 위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30년대 고골의 성지순례의 대상은 보다 낭만주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키예프, 로마, 예루살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맥락은 정통 기독교보다는
낭만주의적이고 또 미학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840년대에 러시아 정교를 토대로 자신의 종교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그의 그런 성지가 이제는 예루살렘, 또 신성한 루시로도 불리는 모스크바, 아토스산, 그리고 옵디나 수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연구자는 고골이 자신의 주인공 치치코프의 영적인 정화의 장소로 삼은 곳이 시베리아에 있는 이 구교도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지상 낙원으로 생각한 벨로보지에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벨로보지에는 러시아의 그 구교도들 중에 한 종파인 이 방랑자파에게는 지상 낙원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쪽에 그런 그 지상 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골이 그 벨로보지에나 또 그 벨로보지에를 찾아서 떠난 러시아 구교도 방랑자들의 공동체, 여기를 자신의 주인공 치치코프의 영적인 정화의 장소로 삼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골이 이 구교도 공동체에 관심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교도 공동체는 17세기 이래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남부, 카프카스 및 시베리아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강한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러시아의 짜르들, 황제들을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자신들의 그 영적인 그런 정화의 장소인 성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18세기 후반 이래 같은 지역에 독일에서 이주한 복음주의 교파 메노나이트 교인들과 그리고 루터파 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골이 서구 경건주의 신앙을 수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골은 구교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공동체에도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폴타바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수 종교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골의 알려진 삶의 편력과 정신적인 여정만 해도 복잡한데 잘 알려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 구상으로만 남았던 그런 삶의 여정과 정신적 편력까지 생각해 보면 그의 이 영혼의 고향은 단지 키예프, 로마, 예루살렘, 그리고 고대 루시, 이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가 제2권과 제3권을 완성했다면 이제는 치치코프가 시베리아에 있는 지상낙원 벨로보지에, 또 그것을 찾아서 떠났던 구교도 공동체, 그곳에서 영적인 정화와 갱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창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고골 자신이 시베리아의 그 알타이 산맥 속에 있는 벨로보지에를 찾아 떠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의 이런 정신적인 이런 여정과 삶의 편력은 사실은 오리무중에 남아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리무중의 수수께끼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골의 종교성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기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영역을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정교 문화권이라는 표현도 너무 단순화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정교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조정되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골의 수수께끼도 더 많이 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속적인 추정을 거듭하면서 현실과는 무관한 그런 모래성을 쌓는 그런 방향으로 잘못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한 데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확실한 것들은 새롭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